이번 강의에서는 고가용성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VPC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버추얼 서버로 전달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전체 트래픽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기 위해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드 밸런서들이 글로벌하게 다른 리전에 위치한다면 글로벌 부하 분산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 부하를 분산시키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로드 밸런서의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알기 위해서는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방식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는 크게 5가지 부하 분산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지정된 서버들에 대한 트래픽이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트래픽이 도착하면 첫 번째 서버에 전달되고 그 다음 트래픽은 두 번째 서버로, 세 번째는 다시 첫 번째 서버로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 방식인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은 서버의 부하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서버에는 트래픽의 90%를 할당하고 두 번째 서버에는 트래픽의 10%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션이 10개 들어오면 9개의 세션은 첫 번째 서버로 할당되고 나머지 하나의 세션은 두 번째 서버로 트래픽이 전달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방식은 리스트 커넥션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적은 세션 연결이 있는 서버에 우선적으로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버추얼 서버에서 10개의 세션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두 번째 서버에서는 5개의 세션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트 커넥션 방식으로 로드 밸런서를 설정한 경우에는 다음 서비스가 들어오면 두 번째 서버의 세션 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 서버로 트래픽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리스트 커넥션 방식은 전체 서버의 세션 수를 확인한 후 세션 수가 작은 쪽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네 번째 웨이티드 리스트 커넥션 방식은 가장 적은 연결 수를 가진 서버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가중치가 높은 서버에 우선적으로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IP 해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클라이언트의 IP를 특정 서버에 매핑하여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하면 세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로드 밸런서는 해당 세션 정보를 해시값을 사용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서버로 세션을 유지시키는 것이 IP 해시 방식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OSI7 계층 중에서 레이어 4와 레이어 7에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4에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부하 분산 장치를 일반적으로 L4 로드 밸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7에서 부하를 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L7 로드 밸런서라고 합니다. 이제 로드 밸런서가 일반적으로 부하를 분산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4에서의 동작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가 레이어 4에서 트래픽을 분산하도록 설정되면 L4 로드 밸런서의 경우 해당 LB 서비스의 NAT IP로 트래픽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버의 IP로 트래픽이 전달되면 웹번이라는 서비스가 생성됩니다. 웹번이라는 LB 서비스는 NAT IP 211.3.4.5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죠. 해당 서비스는 80번 포트를 통해 서비스가 작동하며 실제 서버 그룹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4 로드 밸런서는 각 서버의 헬스 체크를 통해 정상 작동하는 서버에만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다른 NAT IP 주소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서비스를 생성하면 IP를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는 목적에 따라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경우 웹원에서 처리하고 두 번째 트래픽 웹2에 들어오는 트래픽은 다른 NAT IP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 그룹을 별도로 생성한 후
트래픽을 분산할 수도 있는데 로드 밸런서에서 부하 분산을 하는 대상은 버추얼 서버, 베어메탈 서버, 컨테이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로드 밸런서가 L7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example.com으로 트래픽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도메인을 NAT IP랑 DNS에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만약 URL 패턴으로 이 트래픽을 서버 그룹별로 분리하고 싶다면 URL 패턴을 등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example.com/default와 이후의 파일 또는 하위 경로의 파일은 서버 그룹 1번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URL 패턴을 해당 URL example.com/img 형태로 필터링하여 다른 서버 그룹에서 처리하게끔 이미지 서버 그룹을 따로 생성하고 싶다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7에서는 하나의 도메인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더라도 URL에 따라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메인을 서비스하고 싶다면 별도의 도메인을 별도의 NAT IP를 통해 서버 그룹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L4와 L7의 가장 큰 차이점은 L7이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URL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드 밸런서의 서비스 구현을 알아보기에 앞서 로드 밸런서의 생성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로드 밸런서가 부하를 분산할 서비스,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파이어월, 실제 서비스를 담당할 서버 그룹, 서버가 정상인지를 체크하는 헬스 체크 부분, 그리고 외부 통신을 위한 NAT IP 순서대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콘솔에서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 시나리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VPC에 로드 밸런서 LB가 있고 해당 VPC에는 웹1과 웹2라고 하는 버추얼 서버가 있습니다. 이 두 대의 서버에는 각각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HTTP 요청에 대해 두 대의 서버가 트래픽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웹 트래픽은 로드 밸런서의 파이어월을 거쳐 버추얼 서버로 전달되겠죠. 그리고 로드 밸런서에서 버추얼 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시큐리티 그룹은 미리 생성해 두었습니다. 우선 로드 밸런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는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는 도중에 파이어월도 함께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드 밸런서의 생성 위치를 선택해야겠죠. 로드 밸런서의 생성 위치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로드 밸런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사용될 VPC와 로드 밸런서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로드 밸런서의 크기는 스몰, 미디엄, 라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각 타입은 VPC당 하나씩 생성할 수 있으며 VPC에 스몰 하나, 미디엄 하나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 로드 밸런서용 IP 대역도 설정해줘야 하는데 이 IP 대역에서 LB 서비스의 프라이빗 IP가 할당됩니다. LB 링크 IP는 VPC 내의 서버에게는 로드 밸런서와 통신을 연결하는 주소가 됩니다. 서버와 연결된 시큐리티 그룹에 이 LB 링크 IP를 대상 주소로 인바운드를 허용해줘야 정상적으로 서버와 로드 밸런서가 통신할 수 있습니다. LB 링크 IP는 자동으로 할당받을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 LB 링크 IP를 다른 VPC에 있는 서버를 대상으로 부하를 분산하고자 할 때 연결할 IP 주소가 됩니다. 단, 연결하려는 서버가 위치한 VPC에 다른 로드 밸런서가 있다면 주소가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로드 밸런서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파이어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치게 되면 예상 청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완료 버튼을 누르고 로드 밸런서를 생성합니다. 이제 로드 밸런서가 생성되었으니 먼저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생성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의 LB 서비스는 들어오는 요청을 전방에서 수신해서 등록된 서버 그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신하는 포트와 전달할 포트, 전달할 서버 그룹을 LB 서비스 생성 시에 지정합니다. 이제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로드 밸런서를 선택한 다음 서비스명을 입력합니다.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 지정한 서비스 IP 대역에서 자동으로 받든지 IP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분은 크게 L4와 L7으로 나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어 4에서 TCP 기반으로 부하를 분산할지, 레이어 7에서 HTTP나 HTTPS로 트래픽을 분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포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몇 번 포트로 들어오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웹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포트가 80 포트가 되고 HTTPS의 경우 443 포트가 됩니다. 전달 포트에서 서비스 포트에서 받은 트래픽을 버추얼 서버에 어떤 포트로 전달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 그룹에 등록해서 트래픽을 전달할 버추얼 서버나 컨테이너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에서는 해당 로드 밸런서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 세션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속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치고 확인을 누르면 서비스가 생성됩니다. 서비스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가 전달 포트로 정상적으로 전달되면 서비스 상태는 업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 트래픽이 해당 서버 그룹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드 밸런서에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파이어월 규칙을 통해 세팅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월 규칙을 추가하기 위해 해당 파이어월에 접속하여 로드 밸런서용 파이어월을 클릭하고 규칙을 추가합니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받아줘야 합니다. 만약 80번 포트로 서비스한다면 인바운드 트래픽을 얼라우로 설정하고 출발지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웹 서비스의 경우 0.0.0.0/0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트래픽 전달을 위해 목적지로는 내부 IP를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사용해야 보다 안전하게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드 밸런서에서 트래픽을 처리할 서버 그룹을 등록해야 합니다. 서버 그룹은 LB 서버 그룹 생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하나의 로드 밸런서에서 동일한 서버 그룹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버 그룹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에서 로드 밸런서의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로드 밸런서에서 이 서버 그룹을 사용할 것인지 우선 로드 밸런서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서버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부하 분산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에서 부하 분산 방식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버 그룹을 선택할 때는 서버 그룹에서 어떤 포트로 서비스할지 포트에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하를 분산할 때 정상 작동하는 서버에만 트래픽을 분산해야 합니다. 헬스 체크에 포트와 체크 방식을 지정하면 서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정한 주기마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정상 응답이 오는 서버에게만 트래픽을 분산하고 그렇지 않은 서버에게는 요청 분산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로드 밸런서를 위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비스 및 서버 그룹을 생성하였으며 헬스 체크 설정도 완료하고 파이어월을 모두 오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외부에서 해당 로드 밸런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공인 IP가 필요합니다. 로드 밸런서와 LB 서비스를 생성하고 나면 LB 서비스에서 서비스 IP와 NAT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드 밸런서에서 만약 고정 IP를 사용해야 한다면 미리 할당한 퍼블릭 IP를 사용하면 됩니다. NAT IP를 설정할 때는 자동 할당으로 할 수도 있고 고정 IP가 필요한 경우에는 퍼블릭 IP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NAT IP까지 설정되면 해당 NAT IP를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두 대의 버추얼 서버에는 이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웹 서버가 있습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의 NAT IP를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해당 웹서버들이 순차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서버에서 한 번 응답하고 다음에는 2번 서버에서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살펴본 로드 밸런서는 하나의 위치, 하나의 가용 영역 내에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 글로벌하게 서비스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리전 간 데이터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바로 GSLB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GSLB의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도메인 example.gslb.samsungsdscloud.com으로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GSLB를 통해 글로벌하게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두 가지 부하 분산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시오인데요. 사용하는 GSLB의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전달하는 연결 대상에 부하율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을 보면 첫 번째 로드 밸런서 쪽으로 트래픽을 90%, 두 번째 로드 밸런서 쪽으로 트래픽을 10% 가중치를 두어 부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레이시오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로 쇼핑몰처럼 A/B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품보다 새로운 상품을 홈페이지에 노출시켜 사용자들의 구매 패턴 추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새로운 상품이 기존 상품보다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하는지 혹은 구매가 적은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시오를 DR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전은 90%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나머지 리전들은 10%의 트래픽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리전, 즉 메인 리전에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트래픽 그대로 백업 리전으로 트래픽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레이시오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하 분산 알고리즘은 라운드 로빈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GSLB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앞서 로드 밸런서에서 순차적으로 트래픽을 분산한 것처럼 GSLB도 라운드 로빈 형태로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일반적으로 GSLB와 DNS를 함께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보통 GSLB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주소를 DNS를 통해 구매한 도메인 주소에 시네임으로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들어오면 GSLB에서 설정한 부하 분산 방식에 따라 부하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라운드 로빈으로 구성한 경우 첫 번째 VPC에 있는 로드 밸런서 쪽으로 트래픽이 가고 두 번째 트래픽의 경우 두 번째 VPC에 있는 로드 밸런서 쪽으로 트래픽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하가 분산됩니다. 다음으로 GSLB의 생성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SLB는 도메인 기반의 로드 밸런싱 방법을 통해 트래픽을 분산 처리합니다. GSL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결 대상으로 예를 들자면 로드 밸런서를 선택하여 부하를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로드 밸런서의 NAT IP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 대상에 적용된 시큐리티 그룹에서 GSLB 모니터링을 위한 포트를 오픈해야 합니다. GSLB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GSLB를 생성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도메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전달될 연결 대상 정보를 입력하고 부하 분산 정책을 연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로드 밸런서와 같이 GSLB도 해당 연결 대상이 정상적인 동작이 될 때만 트래픽을 보내야겠죠.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고 정상적인 연결 대상에만 트래픽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콘솔 화면을 통해 GSLB의 생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SLB를 생성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택한 후 상품 신청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GSLB로 사용할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DNS 이름이므로 중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GSLB에서 트래픽을 전달할 연결 대상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로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해 로드 밸런서에 NAT IP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IP 주소를 선택하고 해당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연결 대상에 등록되며 최소 2개는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하 분산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하 분산 알고리즘을 레이시오 형태로 하는 경우는 웨이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연결 대상으로 보낼 비중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트래픽을 몇 % 보낼 것인지 웨이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결 대상의 정상적인 서비스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TCP를 사용하고 해당 서비스 포트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로드 밸런서를 연결 대상으로 사용한다면 서비스 포트는 80번 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80번 포트를 연결 대상 모니터링 포트로 설정하여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GSLB의 모든 설정이 완료되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생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GSLB의 도메인 이름을 웹 브라우저에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GSLB가 전달하는 트래픽이 연결된 로드 밸런서에서 응답을 받아 웹서버를 정상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가용성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